안녕하세요. 2021 패션 트렌드 세미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정화예술대학교 백경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2021 패션 트렌드 세미나의 주제는 데이터인데요. 저는 그 시작으로 Y 데이터, 섬유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빅데이터, AI,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계속해서 접해오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데이터라는 것이 그다지 트렌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의 사례들은 패션 산업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상용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인지하여 현재 패션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패션 산업에서 왜 중요해졌는지 주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패션 산업에서의 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패션 산업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패션 산업에서 왜 중요해졌을까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도 데이터는 중요해졌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해졌는데 바로 그 이유로 패션 산업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패션은 미리 입어봐야 한다는 점, 바로 그 시착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다른 제품군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이 가장 느린 분야가 바로 패션이었는데 최근 증가세를 살펴보면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3년에 6조 5천억 원 달러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에는 이미 전체 상거래에서 패션이 3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패션 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쇼핑 카테고리로 소비자 가전을 포함한 다른 모든 부분보다 훨씬 많은 구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 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으로 Z세대를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온라인상에서 막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으며 이전 세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소비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아는 게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품부터 보세까지 모든 스타일의 패션을 학습하고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패션 정보량을 갖고 있다 보니 입고 싶은 옷이 많아지고 많은 옷을 사야 하다 보니 저렴한 옷을 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매에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나의 신체 사이즈를 검색하고 그와 유사한 모델 또는 인플루언서들을 찾고 그들의 룩 중에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나 입고 싶은 옷들을 찾아서 검색하는 방식을 거칩니다. 바로 이러한 Z세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들이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와 같은 패션 플랫폼들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언급한 바로 자신의 취향에 맞춰 입고 싶은 욕구가 큰 Z세대에게 신기술을 도입한 초개인화 서비스에 집중한 덕분이죠. 초개인화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가 제품을 계속해서 추천해주죠. 넷플릭스에서 소비되는 영화의 80%가 추천 시스템을 통해 선택되며 아마존 매출의 35%도 추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천은 기획자들의 인사이트와 고도의 알고리즘이 추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추천에서 빠질 수 없는 넷플릭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장르에 따라 영화가 배정되고 이 배정조차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도와줍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썸네일조차도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영화는 바로 굿윌 헌팅인데요. 사용자의 이전 시청 기록을 분석해서 멜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왼쪽 썸네일을,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코미디 영화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로빈 윌리엄스를 보여주는 오른쪽 썸네일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사용자가 선호하는 그래픽 느낌까지 파악해서 썸네일 디자인을 많은 버전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션은 이런 영화랑 달리 추천이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패션과 관련된 데이터는 대부분이 텍스트와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인데다가 브랜드와 아이템의 수가 너무 많고 작은 디테일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달라지는 섬세한 특성 때문입니다. 추천은 소비자의 행동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패션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에 굉장히 서로 다른 많은 유저들이 있고 또한 비슷한 제품이지만 브랜드도 다 다르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비슷하게 겹치는 유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추천 방식 중 하나가 내가 산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추천하는 것인데 키워드와 이미지 검색이 정확하지 않아서 유사 제품을 추천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IT 기술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이미지의 분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패션과 밀접한 시각지능 기술의 발전이 패션 분야에서도 확률 높은 추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IT 업계에서는 딥러닝 모델들을 개발해서 패션 이미지에 대한 미묘한 차이의 학습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거의 유사하게 찾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검색 초기에 구글 렌즈 등을 활용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 난감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방금 보신 것처럼 세부 디테일까지 거의 유사한 옷을 찾아서 추천해 줄 만큼 이미지 검색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기술의 성장은 핀터레스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맥락까지 분석해서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핀터레스트의 컴플리트 더 룩은 의복, 체형, 계절, 그 다음에 실내인지 실외인지, 가구의 종류, 그리고 방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맥락을 이용해서 입맛에 맞는 추천을 제공하고 상품의 이미지적 유사성뿐 아니라 이미지의 전체 분위기를 고려해서 이미지를 추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렇듯 패션 이커머스의 성장이나 초개인화 트렌드, 이미지 검색 기술의 발전으로 추천 서비스 가능 정도가 높아지면서 패션 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영국 패션 브랜드인 파이너리는 여성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기록해서 가상 옷장을 고객에게 제안합니다. 이 가상 옷장 플랫폼은 실제 구매한 옷과 AI가 추천한 의상을 매칭해서 룩을 만들고 심지어 10,000개 이상의 상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천한 옷을 구매할수록 실제 옷장과 가상 옷장의 일치도가 높아지겠죠. 구매 기록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의 추천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노 스타일은 패션 스타일을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로 분해한 다음 개인 또는 브랜드의 스타일 개념, 즉 스타일 유전자를 구축하는 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타일 게놈은 글램, 스포티, 액티브, 보헤미안, 고딕 이러한 패션 이미지를 분류해서 스타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당되는 스타일 게놈에 따라 스타일 코드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패션 소매 업체들은 스타일 프로필을 기반으로 구매자의 스타일 행동을 파악해서 적시에 적절한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서들러브와 펄핏은 사이즈 추천을 통해 구매를 높이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옷과 신발은 옷보다도 사이즈에 민감한 아이템으로 모두 온라인 쇼핑 시 사이즈로 인한 교환과 반품의 문제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착안해서 사이즈 추천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수만 건의 데이터 분석에 AI 기술을 더해서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해주면서 고객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은 스타일링 추천입니다. 누구나 외출 전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결정이 쉬운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오늘 뭐 입지 하면서 옷장 앞에서 고민한 시간을 합하면 1년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오늘 뭐 입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서비스입니다. 이옷은 쇼핑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패션 스타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소개할 디지털 휴먼 스타일리스트는
신기술이 더욱 조합된 사례인데요. 음성 명령이 가능한 아바타를 생성하고 홀로렌즈, 태블릿 장치 또는 휴대폰과 같은 혼합 현실 헤드셋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휴먼 스타일리스트는 내 옷장에 무엇이 있는지, 일정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디지털 옷장에 저장된 사전 스캔된 3D 의류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신체 및 스타일 선호도에 맞게 맞춤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절한 일상적인 스타일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2017년에 출시한 인공지능 스타일리스트 에코룩보다 실제감이 훨씬 더 높아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활용 사례는 예측인데요. 트렌드와 구매를 예측하여 적절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패션 브랜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퓨리테크의 주요 기술은 SNS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매일 30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분석한 이미지에서 소재, 패턴, 컬러, 스타일, 브랜드 등 2,000개 이상의 패션 요소를 포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석한 결과의 정확성은 90%나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디자이너들이 시장 조사와 컬렉션 분석을 통해서 도출했던 결과들을 범접할 수 없는 데이터의 수를 분석해서 높은 예측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유리테크는 팬톤과 협업해서 패션 트렌드 컬러 팔레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제시한 컬러들의 선정 근거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스타일 루미아의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클릭하는 제품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판매율, 판매 속도, 수익 속도 및 할인과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에 따라 제품의 순위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잘 팔리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타일 루미아의 패션 예측은 기존의 트렌드 예측 속도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예측이 가능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상, 그래픽, 패턴, 스타일, 직물 트렌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서 핵심 키 디자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디티드는 방대한 웹 정보를 수집해서 200만 개의 상품과 30만 개의 SNS 의견을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어느 브랜드가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으로 팔고 있는지 상업적인 트렌드를 수치로 알려줍니다. 패션 바이어, 머천다이저, 디자이너들은 이 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업 관련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실시간으로 시장 내 상품 가격과 상품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국내 기업인 디자인노블입니다. 디자인노블은 AI 기반 패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류 디자인을 추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잘 팔리는 디자인, 유행하는 디자인,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디자인 등을 AI에게 학습시키면서 AI가 적합한 디자인을 생성하는데 1초에 1만 개까지 상품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자인노블 자체 조사 결과 72시간 학습한 AI의 판매 예측 적중률은 10년차 MD에 비해 약 20%포인트 높은 7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마케팅, 영업, 트렌드, 예측, 디자인까지 모두 AI가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는데, 앞에 대표 사례들이 나타난 기업들과 같이 점차 데이터 중심의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 시대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중심 시대에서 직감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와 직감이 대립하기만 한다는 인식을 피해야 하며, 직감과 빅데이터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빅데이터 프로젝트도 직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은 대표적인 빅데이터 사업이지만, 구글 자율주행 차량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부사장 세바스찬 스런은 과거 처음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을 당시 데이터와 지도,
이런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단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직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 활용 사례에서도 같은 추천이지만 각 기업이 서로 다른 포인트로 접근했는데 그러한 포인트가 차별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데이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감이 불실하면 데이터는 이를 활발 태울 수 있는 장작이 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직감을 통한 문제인식과 현상의 이해가 없다면 그 수많은 빅데이터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직감과 데이터는 양립하는 것이 아닌 공존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시장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 중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뉴롤로 데이터 트랜스레이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도 향후 가장 필요한 직업,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개발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 또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투자해주는 비즈니스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시장과 고객의 문제를 개발자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비즈니스 영역의 개발자의 언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기술에 몰입해 있다 보니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개발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시장의 문제를 소비자의 언어로 바꿔서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또 개발자들은 자신의 기술로 시장의 문제를 풀어서 소비자들을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트랜스레이터의 역할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 강연이 패션 산업의 현재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